매일같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김치,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이 김치가 사실은 여러분의 위를 조용히 병들게 하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보약처럼 믿고 먹었던 김치의 두 얼굴, 그 배신에 대한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어떻게 먹어야 김치를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황금 같은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김치 없는 밥상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주는 김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반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도 김치 한 조각이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허전한 밥상도 김치 하나만 있으면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죠. 이렇듯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김치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품, 이른바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치가 왜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발효에 있습니다. 배추나 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가진 양념을 버무려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류코노스토, 락토바실러스 같은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이들이 바로 우리 장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유산균들입니다. 이 유산균들이 발효 과정에서 젖산, 아세트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김치의 깊은 맛과 효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산균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에는 비타민 A, C, K를 비롯해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마늘과 생강은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김치는 유익균의 힘과 채소 본연의 풍부한 영양이 완벽하게 결합된 종합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과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통합보건연구소의 션 앤더슨 소장 같은 세계적인 석학은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최고의 슈퍼푸드라고 극찬하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채소 자체의 영양이 만나 건강에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역시 김치는 최고의 음식이야, 앞으로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김치를 만들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막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 즉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국립보건원 암예방연구센터의 박영희 교수는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김치에는 분명 항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염분 또한 매우 높아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연구재단에서는 소금에 절인 채소의 과다 섭취가 위암 발병 위험을 무려 9%나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음식이 어떻게 동시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위를 보호하는 위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위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위암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즉, 김치의 유익한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도 전에 과도한 나트륨이 먼저 우리 위를 공격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김치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음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김치를 독이 아닌 약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소량씩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김치의 영양 효과를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션 앤더슨 소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4분의 1컵 정도의 양만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김치의 일회 섭취량은 배추김치를 기준으로 약 40g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김치 접시에 담긴 서너 조각 정도의 양입니다. 물김치의 경우는 국물까지 마시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더 쉬워 8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김치를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조각 혹은 라면이나 국수처럼 짠 음식에 김치를 듬뿍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이는 나트륨 폭탄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김치는 밥이나 다른 곡물 요리에 맛을 더하는 반찬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오믈렛이나 샌드위치에 잘게 썰어 넣어 풍미를 돋우는 가니쉬처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김치의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치를 찌개나 볶음으로 요리할 때는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면 염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국물을 다 마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김치를 담글 때부터 소금의 양을 줄이고 대신 젓갈이나 다른 천연 조미료로 감칠맛을 내는 저염 김치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바나나,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김치와 함께 이러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이면 나트륨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지을 때 콩이나 잡곡을 섞고 식단에 채소 반찬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김치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한 번에 서너 조각, 하루 총 40g을 넘지 않도록 소량씩 꾸준히 먹는다. 둘째, 짠 국물 요리에 곁들이기보다 밥 반찬이나 다른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활용한다. 셋째, 요리 시에는 물에 헹구거나 국물 섭취를 줄여 나트륨을 낮춘다. 넷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 과일, 잡곡과 함께 먹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여러분, 김치는 죄가 없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온 지혜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김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김치를 위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드리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